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복잡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는 질문, 과연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답은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민등록증도 있고, 여권도 있고, 집도 있고, 번듯한 직장도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대부분이 그 친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5천만 국민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정치적 실체는 법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1919년 3.1 운동의 열기 속에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표방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선구자들은 왕정을 타파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는 민국민고의 이념을 선포했죠. 당시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근대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우리 민족의 거대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높았으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강대국들에 의해 남북으로 찢어졌고 끔찍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결국 1953년 휴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남쪽, 휴전선 이남에 고착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 남쪽 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일까요? 평양의 북한 정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1953년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의 괴뢰 정부이며 자신들이 한반도의 모든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서울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불법 점거 단체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맞섰죠. 이 두 개의 태양은 국제법상 전례 없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싸움의 최전선은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한민국 정부와 평양의 북한 정권은 서로가 유엔의 유일한 한반도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 지루한 한반도 대표권 싸움은 냉전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자유진영의 지원을 받아 유엔 의석을 지켰고 매년 유엔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격렬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1960, 70년대 국제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대거 유엔에 가입하며 북한을 지지하는 표가 늘어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운명의 1970년대 어느 날 유엔 총회는 결국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서울 정부의 대표를 유엔에서 즉각 축출한다. 결의안은 서울 정부 대표를 쫓아낸다고만 했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앤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이를 두고 한반도 전체의 대표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선전했습니다. 마치 판사가 이 집의 거주권은 북한에게 있다고 판결했는데 북한은 판사가 집 문서까지 나에게 줬다고 우기는 꼴이었죠. 이 확대 해석의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공식 문서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남조선 성성 정도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국가들조차 우리가 찬성한 건 대표권 교체지,
남한 사람들의 운명까지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외교적 눈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서울과 단교하고 평양과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이 떠났고 1970년대 후반에는 가장 믿었던 우방인 미국마저 평양과 수교하며 서울과의 공식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수교국은 수십 개에서 10여 개로 쪼그라들었죠. 하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버릴 수 없었습니다. 미 의회는 한국관계법 코리아 릴레이션스 H이라는 전무후무한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은 국제조약이 아니라 미국의 국내법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한민국 안보보증서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구든 무력으로 남한을 위협하면 미국의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 둘째, 남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방어무기를 의무적으로 판매한다. 이 기묘한 법 덕분에 미국은 외교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보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베이징이나 평양이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국제조약이 아니라 미국 국내법이니까요. 이 법은 지난 40여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미 관계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외교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980년대 군사 독재의 권위주의 통치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국제적 고립 속에서 북진 통일이라는 구호는 점점 공허해졌죠. 1987년 6월 대한민국은 세상을 놀라게 한 결단을 내립니다. 6.29 선언을 통해 독재를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어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적대적 대치 상태를 넘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서 북한을 수복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환상 대신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국가 운영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치러진 대통령 직선제는 한국 역사상, 아니 한반도 역사상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수복에서 남한 수호로 임시정부의 법통에서 현실적인 민주국가로 국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남한 고유의 정체성 찾기 운동도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5천년 단일 민족이라는 교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의 삶과 역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는 이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자신을 단순히 조선인, 한반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2024년 현재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은 자신을 대한민국 사람 사우코리언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다른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진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 합의입니다. 민주화된 남한과 권위주의적인 북한의 극명한 체제 차이, 그리고 경제적 번영이 만들어낸 자부심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북한 정권에 맞서는 대한민국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두 개의 거대한 담론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보수 진영은 전통적인 대한민국관을 고수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또는 1948년에 건국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이며 헌법상 영토는 북한을 포함한다. 이들은 통일을 지향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한반도에는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지만 특수관계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다른 시각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주권 독립 국가다.
우리의 영토와 주권은 현실적으로 휴전선 이남에 미친다. 이들은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보며 무리한 통일보다는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합니다. 이름은 여전히 대한민국이지만 그 실질은 남한이라는 독자적인 국가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대다수 국민은 이 극단적인 논쟁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즉각적인 통일도 섣부른 영구 분단 선언도 아닌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묘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유지하며 혹시 모를 전쟁의 위험을 관리하는 보호막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기이한 나라입니다. 헌법은 가본 적도 없는 백두산을 우리 영토라 하고 정부는 시료 지배하지 못하는 북녘 땅을 대표한다고 주장합니다. 군대는 국토 방위를 외치지만 그 국토의 절반은 적의 손에 있습니다. 수교국은 몇 안 되지만 대한민국 여권 하나면 전 세계 190개국을 비자 없이 누비고 다닙니다. 유엔 회원국보다 더 강력한 여권 파워를 가진 비회원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설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일까요? 양자역학의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대한민국은 동시에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이면서 동시에 남쪽의 섬 같은 나라이며 독립적이면서도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5천만 국민에게 대한민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일하고 사랑하고 투표하는 구체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국제사회가 뭐라 하든 대한민국은 이미 확고한 민주주의와 경제력을 갖춘 실제하는 국가입니다. 대륙의 끄트머리에서 밀려난 비운의 정권에서 아시아의 등불 같은 민주국가로, 권위주의에서 자유사회로, 북진 통일의 망상에서 평화수호의 현실로, 대한민국은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놀랍고도 불가사의한 변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변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하지만 매력적인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